최근 서점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월배당 ETF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세요. 매달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삶, 상상만 해도 든든하죠. 그런데요, 이 꿈 같은 이야기 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금 고지서와 건강보험료입니다. 배당금 받자마자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뒷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실감했다는 거죠. 오늘은 월배당의 꿈과 현실을 정확히 짚어보고 한숨이 아닌 미소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친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6억 원을 고배당 주식과 월배당 ETF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연 2,500만 원, 매달 약 200만 원의 배당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라는 뿌듯함도 잠시, 연말정산을 앞두고 날아온 안내문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 많은 분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 세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야기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전체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 표준 구간이 올라가며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의 함정.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생활하셨는데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졸지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배당소득뿐 아니라 평생 보유한 주택, 자동차 등 재산까지 모두 합산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세금과 건보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했던 주식을 일부 팔아야 했습니다. 든든했던 노후 계획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2천만 원 기준의 함정. 배당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체 세금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기준의 함정. 연간 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배당 투자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원치 않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배당소득을 관리하거나 미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계산해보고 다양한 소득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보험료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100%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리한 구조인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실감합니다. 게다가 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집과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 후 배당 투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 2천만 원씩 배당소득을 분산했고 남편은 월 80만 원, 아내는 월 4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집은 공시지가 5억 원짜리 1주택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첫 번째, 재산점수. 5억 원 주택에서 기본 공제 1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 약 757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소득점수. 배당소득 4천만 원 100% 반영. 연금 소득 1,440만 원 50% 반영. 이를 기준으로 소득 점수를 계산하면 약 1,338점이 됩니다. 총점. 재산 점수 757점, 소득 점수 1,338점, 총 2,095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이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 매월 약 49만 원, 연간 약 592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세 약 616만 원까지 더하면 이 부부가 연소득에서 세금과 건보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약 1,208만 원, 전체 소득의 22%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배당 투자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올려줄 때 세금 더 낸다고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금과 건보료를 무서워하며 소득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해 실질 소득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과 건보료를 이기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소득 분산 실전 팁, 비과세 활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소화 방법, 실질 소득을 극대화하는 자산 설계법. 여러분, 은퇴 후 매달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꿈 상상만 해도 든든하시죠? 그런데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의 한순간에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배당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4가지 현실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 절세 우선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 계좌입니다. 이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도 비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 계좌들을 최대한 채운 뒤에야 일반 투자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소득을 똑똑하게 분산하십시오. 절세 계좌를 다 채웠다면 부부간 자산을 분산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자산을 적절히 나누면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효과적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전략, 배당 대신 매도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영원히 들고 갈 수는 없죠? 때로는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매도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소액 주주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매도 금액의 0.18%라는 아주 낮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도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당 소득이 부담될 때 일부 성장주를 매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유연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세요. 네 번째 전략, 내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예상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세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내가 실제로 마주할 현실을 숫자로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게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꿈은 절대 허황된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소득을 분산하고 필요할 땐 매도를 활용해 현명하게 준비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면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한숨이 아닌 미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